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겸입니다. 오늘 배워야 산다. 제가 이제 정부 정책주 5번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정부 정책주 중에서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그 관련주만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제 정부 정책이 에너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지식과 또 상식,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대란입니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확보 전쟁, 또 에너지를 갖다가 신재생 에너지로 펼쳐나가기 위한 각국들의 치열한 경쟁, 노력들이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에너지 관련해서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께 정부 정책주 정보와 지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1시간 진행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 세계 에너지 대란, 각국의 에너지 전쟁, 에너지 확보, 신재생 에너지 진출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정부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30-40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종목들이 유망하고 또 그 관련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1시간을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1시간 동안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에너지 관련한 정책, 세계 흐름, 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을 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 또 이제 7월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데 있어가지고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선택하실 때 단순히 회사, 기업의 재무라든지 실적, 그런 것도 중요하죠.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을 또 해야겠지만은, 그렇지만 이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이제 함축하신 다음에 또 종목 선정하시는데 같이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1시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랑 1시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약세장 살아남기 위한 이제 투자자를 위한 지침서, 제가 이제 정부 정책주 6대 산업 분석을 제가 오늘 5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주 항공, 방위 산업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전 시간에 이제 탄소 중립에서 이제 원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또 나토 회의에 이제 유럽 방문하셔가지고 연설도 하시고 또 네덜란드하고 또 원전 관련해서 또 수주 계약도 지금 맺을 그런 걸 진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원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전에 관련해서 1시간 정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시간에 이제 AI, 정부가 또 주도 정책주 중에 아주 중요한 파트죠. AI 안에는 이제 반도체하고 로봇이 이제 결합이 돼서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이제 에너지 정부 정책주에는 어떤 게 있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태양광하고 풍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이제 스마트팜, 요새 이제 농촌도 옛날 같지 않죠. 모든 게 스마트화돼 있고 컴퓨터 전산화돼 있고 또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또 이제 귀농하셔가지고 스마트팜 경영을 하십니다. 이제 농사를, 그래서 이제 수출도 잘 되고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설명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하여튼 에너지 관련 태양광과 풍력 관련을 위주로 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전쟁 및 에너지 확보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지구는 어차피 유한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에서 나는 모든 원자재 및 에너지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적으로 석유나 가스나 기타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에너지 관련 부분들이 이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이제 각국 전 세계는 뭐 200 몇십여 개국의 각국이 있고 또 모든 나라가 에너지를 수요로 하고 필요로 하나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 때문에 지금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에너지 값이 폭등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국이 에너지 확보 전쟁을 좀 펼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둔화됐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다들 하다 보니까 에너지 수요가 많다는 거 이따 말씀드리고 또 러우 전쟁이 나면서 이제 원자재 값이 폭등한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를 무기로 해가지고 EU를 압박하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 에너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지금 특히 아시아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해서 에너지가 지금 상당히 문제되고 있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전 세계 에너지 부족 사태.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너지는 뭐 유한한 거고 이제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이제 각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도 지금 기존의 뭐 가스라든지 원유 쪽의 에너지 수요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비율을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면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확보 전쟁, 그리고 각국의 노력, 그다음에 투자, 또 인프라, 뭐 인력이라든지 R&D라든지 그에 따른 이제 뭐 규제 같은 것도 지금 개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또 이제 세제도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코로나가 이제 둔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기업이라든지 개인도 다 경제 활동을 좀 피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 활동이 이제 재개되면은 당연히 에너지를 수요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또 하게 되고요.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요. 특히 이제 뭐 기업 같은 경우, 공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 한동안 이제 공장 가동이 이제 더뎠는데 공장 생산 시설이 돌아가다 보니까 에너지 같은 수요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또 이제 개인들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예전에는 뭐 회사 출근했다가 끝나고 집에만 오면 뭐 바깥에 나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둔화되면서 뭐 다들 이제 경제 활동, 야외 활동 하다 보니까 뭐 자동차를 또 이용하게 되고요. 또 그만큼 개인도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 둔화에 의한 에너지 수요의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값이 지금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 주유소 가기가 지금 겁날 정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유값이 뭐 휘발유 값을 추월을 했고요. 오른쪽 제 사진 보시면 지금 휘발유 값이 2,985원, 경유가 2,8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사실은 이제 현재 기름값은 아닙니다. 현재는 제가 시세를 파악해 보니까 뭐 휘발유나 경유가 2,100원대 후반, 뭐 이제 주유소마다 좀 다르죠. 이제 뭐 비싼 데도 있고 조금 싼 데도 있고 또 원거리 찾아서 또 절약하시려고 한 방울이라도 싸게 사시려고 이렇게 아껴서 먼 거리 이동해서 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또 이제 요즘엔 그 기름 어플 사이트들이 잘 발달돼 있더라고요. 오피니언인가 그런 이제 기름 유가 관련 그 어플에 들어가면 이제 동네 주유소마다 이제 싸게 나와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잘 검색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고유가에 이런 시대에서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 그림은 사실은 이제 뭐 현재 말씀드린 대로 유가는 아니고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갖다 예시를 들어서 유가가 지금 뭐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뭐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약간 요즘에 이제 최근에 와서 약간 등락을 오고 가다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어떤 돌발 변수라든지 또 각국의 그 생산량 산유국들의 이거 증산이 좀 뭐 더뎌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산유국들의 또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나라도 다 산유국들은 이제 경제 장사 이속이 있다 보니까 빨리 전 세계는 지금 증산을 해야 되는데 각국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일부러 꼼수라 그럴까요? 증산도 더디게 하고 이때 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아시다시피 사우디 가서 뭐 이제 국왕도 만나고 관계자를 만나서 빨리 이제 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외교 활동을 펼치는 그런 또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값이 폭등했다. 그래서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뭐 거의 퍼펙트 스톰에 가까운 복합 위기다라는 말이 지금 이 말은 또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도 이 상황과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그 작은 태풍이 여러 자연현상하고 이제 결합해서 어마어마한 폭풍을 일으키면서 자연 그런 엄청난 위력의 그런 엄청난 자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뜻의 퍼펙트 스톰인데 이게 이제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 경영 그 금융 사태 때 나타났던 이제 용어인데요. 이제 달러가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뭐 이제 그 곡물 식량값들이 이제 폭등하면서 그때 이제 복합적인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갖다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지금 상황도 그때 상황과 마찬가지로 퍼펙트 스톰 한마디로 원자재 뭐 석유, 가스 뭐 또 이제 식량 그런 부까지 이제 폭등하면서 생산량은 30% 줄어들고 또 가격은 30%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 위기다. 라는 뜻의 퍼펙트 스톰이 지금 상황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해서 이제 요거 퍼펙트 스톰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유가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2월 28일 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또 이제 푸틴의 치밀한 계획하에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른손에는 전쟁 무기를 들고 있고 왼쪽 손에는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이런 원자재를 들고 EU를 압박을 하고 우크라이나 편에 선 국가들한테 더 제재를 가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의결권, EU의 의결권, 러시아 제재 의결에 동참했던 뭐 특히 뭐 불가리아라든지 폴란드 그런 나라는 아예 그냥 가스를 뭐 이제 명분을 삼아 갖고 이제 가스 밸브를 잠가버리는 그런 지금 사태까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EU가 지금 러시아의 원유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유럽 가스 내 러시아 비중이 한 30%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상당히 의존을 했습니다. 그 러시아 이제 파이프라인 이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은 러시아에서부터 나오는 그 파이프 가스 수송관이 뭐 전 유럽을 갖다가 한마디로 철도식으로 다 이렇게 세팅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천연가스가 뭐 10배 이상 뭐 폭등했다고도 과언이 아니고 또 상당히 지금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수요가 있었던 나라인데 이 겨울철이 오다 보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한마디로 이제 푸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루블화로 결제를 해라. 안 하면 밸브 잠가버리겠다. 아주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EU가 비상이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대체제로 LNG 천연 액화 가스를 갖다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해서 또 그 반대급부로 이제 조선 철강주들이 잠시 또 이제 반짝 또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고 앞으로 또 철강하고 조선주들은 이런 이제 LNG 선박 그 LNG를 실어 오려면 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철강이 들어가고 조선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종목들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러시아가 천연가스 무기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지금 뭐 가스가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비상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에너지를 가지고 한마디로 에너지 패권국이 돼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게 지금 정책을 피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 전쟁까지 벌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전쟁도 승리하고 자기의 이제 러시아의 위상, 또 푸틴의 정치적 야욕, 그런 게 복합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또 에너지 이런 원자재까지 지금 상당히 문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또 지금 에너지 급등에 지금 아시아들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이제 아시아라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뭐 잘 사는 나라라면은 뭐 아시아의 그 네 마리 용, 뭐 우리나라, 일본, 뭐 홍콩, 대만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상당히 이제 급부상해가지고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아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좀 가난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동남아시아 쪽, 저 서남아시아 쪽 가면은 스리랑카라든지 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이제 인도라든지 가난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채무 불이행까지 선언한 상황까지 지금 온 경제 위기가 왔는데요. 뭐 석유값, 또 천연가스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뭐 수입 자체도 지금 뭐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수입도 잘 안 되죠. 거기다 공급, 배분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뭐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뭐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주유소에 막 줄이 뭐 몇 시간을 기다려도 뭐 석유를 구매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이렇게 가난한 국가들이 석유값 폭등, 천연가스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 대체제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에 눈을 돌리는, 석탄이라도 지금 뭐 구매해가지고 지금 석탄으로서 이제 대체 에너지를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석탄값이 지금 1년 사이에 지금 5배가 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석탄도 천연가스도 부족하고 석유도 부족하고 비싸다 보니까 석탄으로 대체 에너지를 찾는데 또 석탄에까지 이제 전년 대비해서 5배가 폭등하다 보니까 지금 뭐 설상가상이죠. 지금 이제 아시아 가난한 국가들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에너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가들이 많다. 라는 부분이 지금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좀 이따 이제 정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또 드릴 텐데요. 지금 뭐 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식량, 특히 이제 곡물, 사료값들이 지금 뭐 천정부지 하늘을 뚫고 지금 폭등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에너지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는 이런 국가들도 있으면서 또 식량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이죠. 그런 나라들은 이제 주로 밀을 수출하는데 밀값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해 버리니까 밀 수입할 돈도 없죠.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의 국민들은 기본적인 식량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밀조차도 이렇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민, 기아들이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유엔도 지금 기아 대책도 지금 앞으로 세우겠다. 또 이제 유엔도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지구가, 온 세계가 지금 이게 지금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지금 모든 국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증시도 지금 뭐 힘을 쓰겠습니까? 지금 이 뭐 트리플 악재,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러우 전쟁의 원자재 값 상승에 또 이제 원자재 공급 대란 및 물류 대란, 거기다가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좀 완전히 지금 마무리된 게 아니거든요. 중국도 지금 코로나를 뭐 일부 봉쇄했다 풀었다, 뭘 코로나 제로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코로나 오명 구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사실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의 원조국이고 자기네 나라로부터 발생을 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사망자가. 제가 알기로 600만 명이 사망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600만 명이 넘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대국다우면은 좀 그로 인해서 세계에 좀
어쨌든 자기 나라로부터 이제 나온 그 질병, 전염병이다 보니까 뭐 또 사과도 좀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노력도 좀 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여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모든 에너지 또 식량 이런 부분에 신음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이렇게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도 주식시장이 지금 뭐 계속 하락 폭락장, 약세장이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정리되고 상승하리라고 기대하고 이제 미리 전에 투자했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들 물려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계좌가 파란색으로 좀 물들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여하튼 간에 빨리 이런 에너지 부분이 해결되고 식량 이런 부분이 또 해결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선 해결 방안은 첫째 이 출구 전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료되는 평화 협정을 빨리 맺어서 종료되고 마무리돼야지 이런 원자재 값이 내려가고 식량 이런 곡물 사료도 이제 정상적으로 재배를 하고 30%가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리고 30% 폭등을 했고 그런 게 이제 가라앉으면서 정리가 돼야지 증시에 이제 어떤 가뭄의 단비, 햇살이 비춰지면서 증시에 훈풍이 불고요. 선반영이 되면서 모든 주가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우선은 전쟁이 빨리 종료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 세계 지금 기후변화, 지금 뭐 이상기온 현상이죠. 전 세계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엘니뇨, 라니냐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이 두 기후 문제가 크죠. 이제 해수면이 0.5도가 올라가면 뭐 엘니뇨, 0.5도가 내려가면 뭐 라니냐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이제 작물 재배에 영향을 상당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급감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전 세계에 또 여파를 또 주고 또 식량 값이 올라가고 말씀드린 기아 빈민 이제 확대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생산량이 최근에 이제 급감하면서 세계 이제 4대 곡창지대가 있는데요. 이 이제 차트에 나온 대로 미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이런 데가 이제 작물을 상당히 이제 전 세계를 뭐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캔자스가 이제 가뭄으로 인해 갖고 이제 밀 흉작, 오클라호마 여기까지 해서 흉작으로 지금 뭐 전 세계에 이제 밀값이 폭등하고 공급도 잘 안 되고요. 또 아르헨티나, 남미가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엄청난 오랜 기간 시간 속에서 지금 가뭄이 역대 가뭄이 와가지고요. 콩, 옥수수, 밀 수확이 좀 감소했다. 이런 부분이 좀 큰 문제고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부분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산과 수출이 차질이고 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그 생산 수출 기지를 갖다가 또 뭐 점령하고 뭐 미사일을 쏴대고 그래갖고 지금 뭐 수출까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수요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뭐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또 그마저 또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봉쇄 부분 나왔지만 봉쇄를 폈다 안 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만 나오면 그냥 거기 무조건 그냥 봉쇄를 시켜버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그리고 뭐 물류 같은 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북 삼성을 또 봉쇄를 해가지고 이제 쌀, 옥수수, 파종 그 이제 심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또 생산량이 안 돼서 이제 공급이 안 되는 뭐 이런 식량 문제까지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공동 화두죠. 에너지 부족 대란, 에너지 공급 문제, 에너지 폭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식량 공급 차질, 식량 폭등 문제, 뭐 또 여기에 곁들인 기후 변화까지 이제 지구가 신음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뭐 인류가 고통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에 따른 우리 같은 저희 같은 투자자들도 증시에서 참 암울하고 우울한 오늘도 뭐 증시가 우리 국내 증시가 뭐 2%대 3대 지수가 거의 평균 빠져가지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300도 지금 뭐 위태위태한, 물론 이제 내일 하루 더 이번 주 지켜봐야 되겠죠. 금요일 장을 좀 마무리하고 7월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오늘 뭐 방송에도 제가 강한 녀석에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5월 달부터도 계속 6월까지는 좀 시장을 기다리고 관망하자, 현금화하자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떠한 이제 뭐 약세장, 하락장의 복잡한 어떤 수치나 뭐 차트 도표를 떠나서요.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전 세계가 트리플 악재, 이 역대 볼 수 없는 이런 메가톤급 악재가 겹쳐지면서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뭐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코로나 여파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뭐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긴축, 경기 침체에다가 또 말씀드린 대로 러우 전쟁이 뭐 이게 어느 지구의 국지전, 약한 뭐 소국들이 전쟁하면 뭐 강대국들이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세계 원자재 생산 국가고 세계 곡창지대인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급 차질, 원자재 식량가 폭등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뭐 코로나 봉쇄, 또 물류 대란, 공급망 차질, 우리나라도 수출에 참 또 차질이 있었고요. 이런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증시는 지금 뭐 단시간 안에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고, 계속 약세장, 하락장이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도 이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은 지금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가 없다, 시장에는. 뭐 반등할 수 있는 명분이라든지 어떠한 악재를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호재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 주위를 둘러보면 뭐 온통 악재에, 뭐 안 좋은 뉴스에, 안 좋은 소식에, 어제 파월 의장도 뭐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도록 노력하겠다, 뭐 미국 경제 튼튼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뒷말에는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쉽지 않은 게임이다, 불확실성하다, 이렇게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모호한. 파월 의장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책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또 역사적인 또 사례를, 자기 업적을 또 남겨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에 있다 보니까 시장도 달래야 되고, 뭐 또 이 연착륙을 하려고 노력을 얼마나 하게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발언도 저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7월장도 신중히 대비해야 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약세장하고 보합 박스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 안에서 어떤 중요 지표에 의해서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반등할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 트리거, 이슈, 명분이 없다, 현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월 달도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장을 접근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현금이 많이 확보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물론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인 건 확실하다 보니까 좋은 종목, 좋은 섹터 종목은 잘 분할 매수하시는 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여기까지 좀 뭐 관련한 증시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어떠한 그 에너지 정책을 갖고 있고 에너지 정책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뭐 차세대 원전, 제가 전 시간에도 에너지 관련 원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한 시간 또 드렸는데, 정부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혁신형 SMR입니다. 원전에서 소형 원전이죠. 대형 원전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이 소형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수출, 전 세계 시장을 갖다가 녹화하고, 또 원전 세일즈를 또 이번에 또 가셨고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제 EU, 나토 방문해서 각국도 만나고, 또 수주 계약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수소산업, 세계 1위 생태계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수소 산업 정책에 지금 육성을 하고 있다. 이따 이제 수소 부분도 제가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하면 주력이 태양광하고 풍력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신사업으로서 이제 그 VPP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 통합 발전소인데요. 요건 이제 실제 그 발전소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가상 발전소인데 그 발전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너지들을 갖다가 이제 규합해서 분산하고 또 적절히 필요한 곳에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가상 통합 발전소를 갖다가 또 이제 신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S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에 이제 에너지를 모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공급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ESS를 갖다가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이제 탄소 감축, 뭐 세계적인 추세죠. 탄소를 이제 감축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이제 탄소 제로 정책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감축하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 부분을 이제 조화해서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산업을 갖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주력으로 키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제 추세인 그 탄소 중립 시대를 갖다 선도하는 선도국이 되도록 하려고 지금 정부가 6대 산업 정책에 이제 에너지 부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차세대 원전 혁신형 SMR 요거 이제 그 말씀드린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출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고요. 국책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이제 작은 원전입니다. 10분의 1 크기.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우리나라가 원전을 질 때는 이제 대형 원전 위주로 이제 졌죠. 지방에 처음에 지을 때는요. 고리 원자력이라든지 이렇게 졌는데 이제 지금 이제 추세가 소형 원전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이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하고 산업부가 이제 신청한 SMR 기술 개발 사업을 갖다 신속하게 지금 추진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원자력 산업의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SMR을 선택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이제 수소 산업 세계 제1위의 생태계를 갖다 성장을 이제 가속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사진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화석 원료라든지 재생에너지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제 이런 에너지 부분을 갖다 수소로 이제 전환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이제 기업 가정에 이제 공급을 하는 발전용 가스터비 이런 쪽에 이제 수소를 공급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갖춰서 수소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또 우리 국내 굴지의 주요 대기업들이 수소 관련 투자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현대차, 포스코, 효성,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들도 또 참여를 했고요. 각자 이제 투자액도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투자 분야 부분에서도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SK는 뭐 대규모 에카 플랜트,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물론 자동차니까 관련된 수소차, 포스코는 이제 뭐 수소 환원 제철을 이런 것들 개발하고요. 하나 효성도 거기에 맞게 이제 투자하고 투자 분야를 갖다 정해서 투자한 만큼 또 이제 수소 부분을 역량을 키우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재생에너지로 이제 태양광, 풍력, 세계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이런 천연 자원 에너지가 아니라 바람물, 태양열 같은 제로 핵으로 100% 청정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요. 스탠퍼드 대학의 이제 교수가 이런 이제 풍력, 물, 태양력으로 해갖고 이제 100%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청소하겠다. 2050년까지 에너지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또 논문과 그런 이제 사례도 발표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이 주가 된다.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부가 이제 VPP 가상통합발전소 이걸 갖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발전소가 아니라 여러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규합해서 잘 교통정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ESS 말씀드린 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갖다 이제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이런 ESS 에너지 저장소를 갖다 이제 정부가 그 지역마다 위치마다 이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ESS 사업을 갖다가 추진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부는 이제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수소를 갖다 조화롭게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환경과 경제를 갖다 조화롭게 해서 이런 정책을 앞으로 펼쳐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전략이고 이제 온실가스를 갖다가 감축하는 목표를 향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런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를 갖다가 이제 상당히 공급하고 확대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얻는 에너지를 갖다 이제 전기화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추세인 이제 탄소 중립 시대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적으로 선진화해가지고 앞서가겠다. 그래서 이제 주도국이 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에너지 대란, 에너지 확보 전쟁, 또 에너지로 인해서 힘든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그리고 지금 에너지가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준비하고 에너지 정책,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진행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뭐 기본적인 뭐 상식이죠. 큰 뭐 지식은 아닙니다. 정보고요. 이런 것들 제가 정리해서 이제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시고요. 좀 생소하게 처음 듣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런 이제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목을 접근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접근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이제 후반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관련 에너지주들은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태양광 에너지에 관련 주들을 한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종목입니다. 신성 ENG죠. 오늘 종가 마감은 2,105원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순위는 348이고요. 시총은 오늘 종가 마감으로 해서 이제 4,33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데 태양광, 태양전지 묘들 이런 거, 태양전지 인버터 컨설팅을 설계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플랜트 배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기, 자동 제어 이런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가장 육성해야 될 이 회사가 키워나가야 될 파트는 태양광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성에너지가 최근에 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오르는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물론 이제 약세장이고 1, 2주 사이에 계속 하락하는 과대 낙폭장이다 보니까 좀 같이 뭐 주가가 내려오긴 좀 했으나 그래도 전달과 이번 달에는 좀 두각을 좀 보였다. 그래서 28일 날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한 3.1% 정도 오르는 모습도 보였고요. 하여튼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태양광이 주목받다 보니까 신성 ENG도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시간 관계상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다 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이 있는 걸 이제 확인하시고 종목 분석도 하시고 여러 가지 관련 뉴스, 이 회사의 기업의 재무라든지 뭐 차트도 좀 보시고 회사에 돌아가는 상황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성 ENG 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뭐 하나솔루션은 뭐 여러분들이 뭐 아주 잘 아는 뭐 대기업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총은 한 7조 2,590억 원, 오늘 종가 마감 37,950원 했는데 코스피 순위는 한 4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었고 또 이런 이제 에너지, 어차피 이제 한화 계열이 이제 화학 계통으로 출발한 회사다 보니까요. 화학이나 에너지 중심 기업이다 보니까요. 최근에 지금 상당히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주목을 받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의 자회사인 이제 하나 큐셀이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유럽, 미국, 호주에서 태양광 탑 브랜드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태양광과 에너지 관련주에서는 하나솔루션이 뭐 대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목받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또 상세한 또 분석은 또 체크해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요. 오늘은 이제 36,050원의 종가 마감을 했는데 시총은 이제 4,038억 원, 오늘 종가 마감으로 기준해서 코스피로 한 372위를 달리고 있고요.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발전 사업이라든지 전기 관련 공사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태양광 관련주로 최근에 또 부각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유럽, 특히 이제 EU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확대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금 뭐 어차피 EU는 이제 우크라이나 편 아니겠습니까? 또 EU는 나토 연합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최근에 엊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이제 나토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갖다 지휘국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부분도 선언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러시아는 이제 반대편에 있는 유일한 이제 뭐 외로운, 표현하자면 자기네 입장에서 이제 나토하고 적을 두고 있으니까 외로운 국가겠죠.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전쟁 일으키고 이제 원자재 무기를 손에 쥐고 막 압박, 협박. 그러니까 이제 EU, 나토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편에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EU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이제 방향을 갖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상당히 중심주로서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태양광 기업으로 유니테스트가 있습니다. 유니테스트. 오늘 17,600원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월봉상 보니까 참 이번 달은 특히 이제 대내적인 그런 악재, 미증시의 약세,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약세, 악재로 인해서 특히 이번 달은 상당히 좀 하락한 모습을 좀 안타깝게 좀 보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총은 한 3,720억 원 정도 되고요. 코스닥이 한 175위 정도 달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뭐 태양광 모듈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수주를 갖다가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다 보니까, 1분기에 이제, 목표 주가가 이제 기존 대비해서 13%가 좀 떨어지긴 했으나 앞으로 재차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한번 좀 갖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증시가 좀 살아나고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 유니테스트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로 제가 이제 좀 특징주를, 물론 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또 몇 개가 더 있는데 이제 시간상 다 준비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중에 특징주들을 몇 개 좀 갖고 왔고요. 이번에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CS 윈드라고요. 태양광 하면 이제 CS 윈드하고 딱 이렇게 귀에 눈에 익힐 정도로 좀 가까운 낯익은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57,8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쉽게도 오늘 말씀드린 모든 종목들이 뭐 하방으로 내려앉은,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뭐 3대 지수 선물까지 해서 다 지금 뭐 2%대 빠지다 보니까 글쎄요, 지금 뭐 아주 순환매에 의한 테마, 아주 이슈,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은 좀 상승을 하나,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외인 수급도 빠지고요. 외인들도 이제 뭐 철저하게 아주 얕게 행동하면서 국내 투자를 갖다 줄이고 또 분산하고, 또 환율 부분 문제도 있고, 또 외인이 얄밉게도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제도적으로 허점인 공매도를 많이 이용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보다 보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뭐 이런 불편한 진실에 지금 접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주 뒤집힌 거꾸로 된 운동장에서 지금 뭐 불공평하게 외인과 싸우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좀 말씀드리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전체적인 주가들이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공매도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된다.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울 수는 없으니까 폐지는 할 수 없대. 이제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해가지고 좀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해야지 개인들한테는 공정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서 투자하는 데 의미를 두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잠시 짬을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S 윈드는 말씀을 드렸고요. CS 윈드도 이제 풍력발전 타워 이런 이제 관련주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확대 움직임 때문에 상당히 주가 강세가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앞으로 CS 윈드도 이제 대장주급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CS 베어링. 이 CS 베어링도 많이 좀 낯이 익으실 거예요. 특히 이번 달에 상승이 상당한 모습을 좀 두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12,900원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시가총액은 이제 1,231억 원 정도 되고, 코스닥의 순위는 679위, 순위는 조금 중위권 정도 달리고 있는데, CS 베어링도 지금 뭐 보시면 이제 풍력 관련 확대 움직임에 의해서 상당히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 동부 해안 11개 주에 이제 그 풍력 관련 시설을 갖다가 이제 진행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미국 백악관이 주도로 지금 그 풍력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뉴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관련된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주가에 영향을 주고, 뭐 어제는 한 13.28%까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CS 베어링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상당히 좋은 종목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주 KPF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6,2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시총은 이제 오늘 기준 한 1,099억 원 정도 되고, 코스닥에 한 748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번 달, 특히 이제 4월 달에 상당히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고점을 좀 찍었네요. 7,900원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5월하고 6월에 이제 약세장이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내려왔는데, 오늘 6,248원에 마감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KPF 같은 경우는 뭐 특징으로서는 이제 그 베트남에 자회사가 있는데요. 뭐 121억 원의 규모의 이제 보증, 채무 보증을 결정을 했다는 뭐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EU, 독일하고 독일이 러시아 그 가스 부분이 이제 공급 부분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이제 대체 에너지를 찾는다는 그런 또 발표도 있고 기사가 나오면서, 또 반대급부로 이렇게 풍력 관련주들이 좀 KPF도 조금 관심을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 SNC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500원에 종가 마감을 했네요. 동국 SNC도 많이 좀 귀에 낯이 익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은 3,714억 원 정도 되고요. 코스닥에 17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특히 이제 6월 달하고 7월 달은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오히려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4월 달보다는 더 5월 달하고 6월 달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동국 SNC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풍력 관련 주 종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9일 날 한 9.6%까지 올라서 29일 날은 6,620원에 좀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EU라든지 미국 국가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확대하겠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을 에너지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렇지 하지 않으면은 이제 한마디로 러시아에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볼모가 돼가지고 꽉 잡혀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에너지를 받고 러시아에 이끌려 다녀야 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또 어차피 이제 탈탄소 정책 추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되면서 동국 SNC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잠깐만요. 한 종목이 더 있네요. 유니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슨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20원에 마감을 했고요. 시총은 3,325억 원 정도, 코스닥에서는 202위 정도 달리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풍력 발전기, 풍력 발전 타워,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풍력 발전에 아주 주력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제 풍력 훈풍에 의해서 5연속 상승세하는 그런 아주 특징주로서 주가가 풍력 테마 강세에서 특히 이 기업이 지금 4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유닛은 이 종목도 상당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앞으로 에너지 풍력 관련주 접하실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에너지,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대란이다, 에너지 전쟁이다, 에너지 확보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받는 국가들, 어려운 국가들 말씀드렸고, 식량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탈탄소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피고 있는가, 또 6대 정책 중에 속해 있는 에너지 관련을 말씀을 드리고, 관련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소중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관련주를 보실 때 참고하시고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바탕하에 이런 종목들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6월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은 7월입니다. 7월에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장이 어렵지만 새롭게 포트폴리오 잘 짜셔가지고, 어렵고 힘든 장이지만 굳굳이 견디시면서 잘 버티시다 보면 좋은 시간이 오실 거라고 믿고요.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꼭 성투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윤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